여러분 안녕하세요. 짜지 않은 짠테크 짜짠땡입니다. 저는 작년 4월에 결혼을 했고 아직 아이가 없는 신혼부부입니다. 작년까지 욜로댁으로 탕진길 겁나게 걷다가 올해 우연히 재테크 유튜버 선생님들을 통해서 큰 깨달음을 얻고 열심히 재테크 공부 중인 신입입니다. 7개월 동안 1,900만 원 정도를 모아 지난 8월에 신용대출과 학자금 대출 모두 상환을 하고 현재는 9월부터 12월까지 남은 4개월 동안 1,000만 원 모으기를 목표로 열심히 식비 절약과 가계부 쓰기 그리고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하고 있어요. 오늘은 오랜만에 가계부 언박싱을 들고 왔어요. 8월과 9월 리뷰를 한 번에 비교해서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자 해요. 미리 스포를 하자면 8월은 대출 금액을 모두 상환한 달이어서 기쁜 마음에 욜로댁이 잠시 왔다 갔고요. 9월은 조금 정신 차리고 짜짠댁으로 다시 돌아온 달이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 댓글 남겨주시고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짜짠댁의 에너지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제 영상이 대한민국 신혼부부들의 가계부 설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고정지출입니다. 보험은 실손보험과 보장성 보험이고 매월 고정적으로 지출됩니다. 주거 항목입니다. 관리비는 7월 사용금액이 8월에, 8월 사용금액이 9월에 청구되는데요. 8월 에어컨 사용량이 많아지면서 전기세가 증가했어요. 보통은 전기세가 만원에서 12,000원 사이로 나오는데 8월은 2만원이 나왔더라고요. 절약도 중요하지만 더위 참아가면서 스트레스 받고 싶지는 않아서 더우면 개의치 않고 에어컨을 틀되 실내 온도를 26도로 맞춰놓고 너무 더우면 온도를 조금 줄이는 방식으로 사용을 했어요. 이자 부분은 주거 마련을 위해 받은 신용대출과 전세대출에 대한 이자예요. 신용대출을 모두 상환을 해서 9월은 8월보다 적었고 10월부터는 전세대출 이자 10만원씩만 나갈 예정입니다. 8월의 기타 부분은 남편의 주민세입니다. 통신비입니다. 8월에 제 통신비 납입계좌를 변경하면서 2번 중복해서 지출이 되었어요. 보통 남편이 7만원 중반, 제가 4만원 중반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비비입니다. 저희는 경조사나 여행 목적으로 매달 20만원씩 따로 모아두고 있고요. 9월에 경조사가 있어서 모아둔 예비비로 해결을 했고 오랜만에 남편과 근교로 잠시 바람도 쐬고 왔었는데 이것도 모아둔 예비비로 해결했습니다. 이제 변동 지출을 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늘 절약을 외치는 식비부터 리뷰해 볼게요. 8월은 제가 신용대출을 모두 상환한 달이었어요. 정말 기뻤어요. 그런데 정신 차려 보니까 욜로댁이 제 몸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동안 고생했다면서 먹고 싶은 음식 다 해먹고 외식은 별도로 없었는데 배달 음식도 정말 많이 먹었어요. 9월엔 다시 짜짠댁으로 복귀해서 처음으로 한 달 식비 25만원에 성공했습니다. 식비 절약 영상은 위에 링크 걸어둘게요. 생활비 항목입니다. 8월은 그동안 미뤄뒀던 건강검진을 했어요. 기본 건강검진을 포함해서 비용을 추가하고 여러 검진을 좀 받아봤습니다. 그 검진 비용과 이제 약국에서 약 처방받은 비용이 한 32만원 정도가 지출되었습니다. 다행히 결과는 큰 특이사항이 없었어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건강검진 한다는 게 좀 두려워지는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항상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9월은 의복과 미용 부분 지출이 많았는데요. 제가 거리두기 때문에 미뤘던 머리를 하러 갔는데 금액이 자그마치 19만원이 나왔어요. 한 10만원 정도 생각을 하고 이제 머리를 했었는데 그새 좀 물가가 많이 올랐는지 제가 단골 미용실이라서 또 가격도 미리 확인을 하지 않고 오랜만에 또 하는 미용이라서 굉장히 신나서 했었거든요. 근데 머리는 이쁘게 됐는데 생각보다 지출이 높아서 아주 잠깐 좀 슬펐습니다.
미뤘던 병원도 가고 건강기능식품도 사고 해서 9월에는 생활비 지출이 좀 예산 대비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교통비 항목입니다. 9월 재택근무를 하면서 8월보단 대중교통비가 다소 적게 나왔습니다. 8월에 기타 비용은 시외버스 이용을 한번 했었고 9월에는 택시비 약 만원, 추석 연휴 동안 렌트비 약 15만원 정도를 지출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아직 차가 없어요. 사회적 거리두기로 공용버스를 이용하는 것보단 렌트를 해서 다녀오는 게 좀 더 안전할 것 같아서 이번에 처음 렌트를 해서 시댁과 친정에 다녀왔는데요. 덕분에 맛있는 음식 두둑하게 챙겨올 수 있었어요. 여가활동 항목입니다. 모임 비용 5만원씩 8월과 9월 각각 지출을 했고 남편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고자 헬스 비용 80만원을 9월에 큰맘 먹고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운동은 하는데 그만큼 열심히 먹어서 몸무게는 좀 그대로인 게 함정이에요. 꿈지출입니다. 매달 10만원씩 주식 투자를 하고 있어요. 전적으로 남편의 주식 공부를 위해서 투자하는 금액이에요. 연말에 100만원 만들어준다는 전제 조건이 있기는 한데 그래서 좀 제가 연말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로또 비용입니다. 언젠가는 당첨될 날을 꿈꾸며 소소하게 그냥 기부하고 있어요. 기타 비용은 매달 나가는 쏘카 정기 구독권이고요. 정기 구독을 통해서 차 렌탈을 할 때 50% 할인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저희가 차가 없기 때문에 한 번씩 이용할 때 좀 더 저렴하게 이용을 할 수 있어 매달 9,900원씩 내고 정기 구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용돈입니다. 기본 용돈은 남편 30만원, 저 20만원인데 8월 욜로떼기 잠깐 왔다 갔던 시절에 10만원씩 통 크게 용돈을 넣었었어요. 그간 우리 고생했다면서 참 아직 전세대출도 남았는데 샴페인을 참 잘도 터뜨렸어요. 덕분에 남편은 오랜만에 회사 동료들과 즐거운 시간도 보내고 저도 필요한 품목도 사고 해서 후에는 뭐 있다가도 없다가도 또 없다가도 있다가도 하고는 합니다. 9월에는 남편 떡값으로 5만원 더 넣어주었고요. 저는 20만원 유지했습니다. 가족 용돈은 양가 부모님께 각 25만원씩 그리고 제 남동생 3만원씩 청약부금 넣는 거 지원을 하고 있고요. 8월은 욜로떼기 제 동생 용돈을 5만원 더 얹어서 주었네요. 자, 8월과 9월 가계부를 살펴보았는데요. 예산 대비 모두 초과 지출했습니다. 초과액도 8월과 9월 모두 100만원 안팎으로 상당히 크네요. 8월은 아무래도 욜로떼기 갑자기 오는 바람에 초과액이 컸다면 9월은 예산을 계획하지 않은 부분에서 발생한 지출이 큰 게 요인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축률은 6월에는 57%, 7월에는 63%로 평균 60%였는데 8월 저축률은 36%, 9월 저축률은 40%로 저축률이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8월 갑자기 찾아온 욜로떼과 9월 미용, 헬스비에 큰 지출이 발생을 해서 상대적으로 저축액이 줄었던 게 원인이겠죠? 8월과 9월 가계부 총평입니다. 잘한 부분은 그간 성실하게 모은 돈으로 대출금을 완납한 것과 9월 명절 상여금을 받은 게 있는데 그것도 허투루 쓰지 않고 모두 저축을 했어요. 그 부분을 잘했다고 좀 평가를 해보고 싶고 아쉬운 부분은 욜로떼기의 무분별한 식비 지출과 9월의 미용비가 예상 대비 크게 지출된 점이에요. 사전에 체크를 하지 못했던 점, 이 부분 반성이 필요합니다. 8월과 9월 지출이 많았으니 남은 한 해는 좀 더 세심하게 가계부를 꾸려야 할 것 같아요. 이상으로 가계부 언박싱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에는 더욱 짠내나는 10월 가계부로 돌아올게요. 짠녕!